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한 30대 여성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뚫린 데다 밀접 접촉자가 많아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14번째 확진자 A씨는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함께 사는 지인과 서울에 다녀온 30대 여성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킹클럽에서 5시간 넘게 머무른 뒤 다음 날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킹클럽을 찾은 시간은 첫 확진자로 추정되는 용인거주 확진자가 다녀간 사흘 뒤. 하지만 A씨는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증상이 없는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제주 지역 확진자 13명이 모두 퇴원해 청정 지역이 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추가 확진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통보됐거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다른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본으로부터 통보 온 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A씨는 피부과 의원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로 출퇴근할 때 탄 버스와 직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일 식자재 마트를 들른 것 외에 별다른 외부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미용업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서 A씨에게 관리를 받은 환자 127명을 포함해 동료 직원 11명 등 14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건물 4개 층이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과 약국이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의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어제 몇 시더라? 11시? 11시? 근데 어제 피부가 사람들이 많더라고. 막 대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의원 갈 때. 이야, 큰일 났네. 서울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3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안과 박광훈,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 4.3 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현기영의 대표 소설 순이 삼촌이 오페라로 제작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 아트센터는 4.3의 상생과 평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소설 순이 삼촌 창작 오페라를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원작자인 현기영 선생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다음 달 갈라 콘서트에 이어 오는 9월 제주에서 10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제주 지역 대학들은 당분간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기로 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이태엽 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수업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결정되면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미 기숙사 비용을 지불한 상황. 학교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미 입주할 때부터 비용을 전부 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제가 내고 기숙사 사는 거니까. 온라인 수업도 불만입니다. 교수별로 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질이 천차만별인데다 그마저도 전체 수업의 20%만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과제 제출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과제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금을 내고 좀 심화된 전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만 사항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이 결정됐지만 도내 4개 대학은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였지만 아직도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변화를 지켜보며 대면 수업 전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고 그다음에 성적도 절대평가하는 걸 공지를 했는데 그 상황이 변해서 코로나가 사태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 사전 공지한 후에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거의 한 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됐다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의 수업의 질에 관련된 가장 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도내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제주시에 사는 50대 남성 K씨가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일행들과 근처에 있던 어선에서 K씨를 구조했고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이사장 후보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4명, 도외 9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재단 임추위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된 이사장 공모에서는 도내외 인사 15명이 응모해 최종 후보자 2명이 추천됐으나 원희룡 지사는 적격자가 없다며 문예재단에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림타워의 문제점을 해부할 시민연구팀 브레이크 더 드림팀을 모집합니다. 브레이크 더 드림팀은 드림타워 개장으로 인한 하수 문제와 지하수, 교통 문제와 열과 빛 반사, 풍동 문제들을 추적하고 기록해 도민사회에 알리게 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개장 이후 악화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추적해 공론화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 절반 이상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악취관리센터가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 농가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제주시 46곳, 서귀포시 13곳 등 모두 59개 농가로 나타났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주변 19개 마을의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최고 농도가 10배수 이하로 나타났지만 서귀포시 대정읍은 최고 농도가 20배수로 악취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산간과 서부 지역 일부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450제곱킬로미터와 한경면 고산과 대정읍 신도리 일대 22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